안녕하십니까. 어쩔 리포트 4탄.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이거 좀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보여지고 있는 LG전자. 오늘부터는 제가 혼자 어쩔 리포트를 마련해서 요모조모 따져보고 비교보고 묻고 뜯고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근데 어쩔 TV주? 예골리주? 어쩔 안무나 뭐 슉슉슉슉슉. 항상 보실 때 투자 의견 뭐 이런 거 모르겠다. 예, 바이 뭐 목표 주가 이런 거 모르겠다. 보니까 18만 원이나 부르네요. 예,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57% 이상 상승할 수 있겠다.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X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특히 첫 장에 나오는 내용들만 알아도 리포트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렇죠.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태블릿을 보실 때 터치를 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PDF 파일로 보셔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줄치면서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괜찮은 거는 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그냥 파일 삭제. 아니면은 괜찮게 되는데 그럼 저장해서 여러 가지 매매에 도움을 되시고 아마 보실 때 나름대로 그러면은 리포트 보고 그러면 바로 MTS나 HTS 키셔서 내가 보는 목표가 기술적인 분석 나만에 의해서 보았었을 때 요 정도에서는 한번 사봐도 되겠다.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한 12만 원 정도면 한번 사보겠다라고 생각을 적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기술적도 좋고 시총이 지금 지금 현재 20조 정도 되죠. 그러면 한 25조까지는 가겠다. 그러면 그에 따른 목표가도 한번 적어보시고 요거를 한 다음에 저장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시간 되셔서 이런 거 적은 게 있었네.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지? 매수가 들어왔네. 매수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생각했는데 그 주가가 쭉 올랐다. 아이고 아깝네. 중요한 내용을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니까 리포트가 쏟아졌다. 이게 핵심이죠. 지금 1조 8,800억, 보통 1조 3천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 이상이 뭐가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삼성증권에서도 해석하는 게 요겁니다. 특허 수익과 비경상 비용.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특허가 라이센스 관련된 쪽이 사업 목적에 추가되다 보니까 약 한 7천억 반영됐다. 7천억.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1조 8천억에서 한 이거 빼고 나게 되면 약 한 1조 1,800억 그러니까 약 한 1조 2천억 정도가 이번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돌려가는 거죠. 7천억 빼게 되면은 니네 그냥 컨센서스도 못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중에서 약 한 2천억 원의 비용이 약간 또 추가로 영업이익의 개선 효과로 그러니까 즉 사업 부분들 정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손해 아니면 또 나왔던 비용들을 절감했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요거까지 반영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 1조 원대 나왔었을 거야 니네는 이런 거 없었으면은 라고 또 삼성증권은 약간 비꼬는 느낌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핵심은 요거 같습니다. 지금 특허 수익에 대한 부분들 한 7천억이건 뭐 다른 리포트에서는 5천억이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일회성이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만약에 이게 LG전자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이어가고 있던 뭐 네트워킹이라든가 모바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아마 뭐 커넥티드 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식으로 넘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초기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LG전자 갖고 있는 커넥티드 카와 관련된 대표적으로 텔레매틱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업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일단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되게 되면은 초기에는 뭐 5천억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 다음에 2분기나 3분기에 또 꾸준히 잡히는지 여부들은 아마 사업 보고서가 나왔을 때 확인은 될 겁니다. 하지만 개연성으로 봤었을 때는 초기에는 많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이게 잡히기 시작해서 이게 한 부분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LG전자에 대한 재평가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비용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비용 관련된 쪽에서 적자사업부에 대한 비용들을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없어진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가전이나 TV 관련된 비용들 물류 비용이죠. 그동안에 수출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저기서 나왔던 물류 비용들이 상당히 늘었었고 이게 만약에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적정 현상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좀 더 비용들을 아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전전 대비해서 뭐 4천억 이상 추가적인 비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럼 이것도 이제 실적에 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가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류 비용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추적할 필요는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전과 TV 관련된 이 C가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가전 쪽에 나오고 있는 LG전자가 지금 거의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부분들이 앞으로 리오프닝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계속 Q가 계속 확장되면서 여전히 가전 쪽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물론 체크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이 가전과 관련된 쪽이 아닌 VS 사업부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C가 약간 주춤해도 이 가전 사업부가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VS 쪽이 좀 더 효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자신 있게 명함을 내밀 수 있겠죠. 우리도 전기차 관련된 전장 사업부가 자동차의 출하량 개선과 함께 변화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실적에 난리를 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아마 빠르면 3분기?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쯤에는 흑자 전환이 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로 LG전자를 바라보면서 이제 실적을 체크하실 때 이런 가전 쪽에서 이 Q가 계속 확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비용은 나중 얘기고요. 두 번째는 VS 사업부에 대한 변화 이게 자동차 출하량의 변화와 함께 계속 흑자 전환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겠느냐. 세 번째는 요 특허 수익 관련된 쪽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히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마 더할 나위 없이 특히 지금 LG전자의 실적을 봤었을 때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평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좀 단기적인 입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다들 와 이렇게 좋은 실적이야 라고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식을 덜컥 사게 되면 마이 아파. 조금만 기다리자. 약 한 10일 정도만 기다려보자. 10일 정도 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 매물 좀 빠지고 거기서 아니면 주식시장이 LG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도 약간 좀 주춤해졌을 때 그때 다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은 살짝 속도는 단기적으로 좀 줄여서 대응을 하자.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장 아니고 조금 타이밍을 갖춰서 맞추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긴 한데 뭐 숙제도 좀 있죠.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서 LG전자에 대한 흐름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쪽에서 LG전자 화이팅!